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원불교 교사 공부하는데, 교사라는 것의 어떤 기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는데 익숙해요. 그리고 그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나는 내는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텍스트를 봅니다. 그건 다 버려버리세요. 답은 바깥에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바깥에 우리가 텍스트를 왜 보냐? 이것은 어떠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 정보를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져요. 그림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지금 해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이라 말하면 어려운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해석하고 삽니다. 아내는 남편을 해석하고, 남편은 아내를 해석하고, 교도님은 교무님을 해석하고, 교무님은 교도들 해석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과제가 떨어져요. 그러면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정보를 잘 어떤 그 사실만을 다 알았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번 펴봅시다. 또 보는 거예요. 맨날 보는 거야, 우리가 보는 거야, 원래. 자, 정산종사님께서 우리 서설에 뭐라고 말했냐면, 역사를 보는 이가 다만 문자 1025쪽, 페이지 1025쪽. 여기 보면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역사를 보는 이가 다만 문자에 의지하여 지명이나 인명이나 연대만 보고 잘 기억하는 것으로 능히 역사의 진면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나니. 뒤에가 있나니에요? 없나니요? 없나니. 이름 같다. 없나니.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반드시 그때의 대세와 그 주인공의 신경과 그 법도의 조직과 그 실행 경로를 잘 해득해야만 능히 역사의 진면을 볼 수 있고 내외를 다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이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번 시간까지 대종사님께서 영산에 거주하실 때의 역사를 한번 정말 번개같이 훑었어요. 이걸 막 하려고 하면 또 막 나눠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웃라인을 훑은다는, 스케치 정도 한다는 제 감정으로는 스케치하는 정도예요. 아웃라인 한번 쫙 훑어본다는 정도로 훑어갔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거냐, 이겁니다. 그건 과거사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역사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 패턴이나 가치관으로 대종사님 역사를 봐요. 절대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심지어 내 정치적인 성향이 뭐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이게 참 웃기는 일인데, 또 대종사님의 역사를 보면서나 또 내가 어떤 정립이 되는 그 시야에 의해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봐요. 또 교단을 보는 태도, 교무님을 바라보는 태도,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는 태도 또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교섭해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까딱 한번 착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딱 답이 있고
거기 우리는 뭐 언제나 거기를 못 가서 우리가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늘 그 사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깨닫고 이런 그 우리 종교에서는요, 신을 믿으면 되겠죠. 답이 있겠지. 그걸로 가면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끊임없이 이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텍스트를 놓고 그러면 텍스트를 한번 내가 다 봤다. 그렇지 않죠. 텍스트 다 봤다고 해서 그게 내 삶이 계속 바뀌는데 필요에 따라서 계속 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교사 텍스트예요. 원불교 교사 텍스트. 원불교 교사 텍스트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삶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대종사님을 많이 알아서 대종사님을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대종사님 좋아하려나?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죠. 야,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저도 비교적 굉장히 소태산 대종사의 덕후예요. 제가 교단에서 제가 뒤로 물러나라고 하면 제가 서운할 정도로 덕후예요. 관계된 건 다 봐. 나는 다 본다. 남은 안 봐도 나는 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지고 뭐가 있으면 다 봐요. 웬만하면 봐요. 안 보면 못 견뎌. 꼭 누구를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저한테 과제는 대종사님이 최초로 보신 그 불갑사 수도한본 금강경을 제가 소화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내 이제 목표로 있어요. 내 나이 먹을 때까지 내가 그건 반드시 한다. 내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지금 뭐 대종경 초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그 초록의 성격이 어떻게 되며 이런 것을 단순히 그냥 나의 생각이 아니라 기록적 사실을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무엇인가.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받침이 돼야 돼요. 교단에 지금까지 있는 거 때문에 증언이 있으면 더 좋은데 증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열반하시고 이제 기존에 기록이 있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다 보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 해서 뭐 있다 상관 있어요? 이렇게 보실 것 같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제 대종경이나 정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어떻게 바뀌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사고방식이 이것만 하면 돼. 이런 것은 갖지 마세요. 열으세요. 나는 이제 지금 내가 여건상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이 정도에서 내가 해야 돼. 그래야 나한테도 맞아. 이런 거 하고 교단의 어떤 그 전체의 지혜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더 열려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정리해서 쉽게 또 말해주면 그걸 받아서 또 나는 또 소화해내고 이런 겁니다. 이제 교사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전에도 난 학문적 토양이 돼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뭔가 학문적 테크닉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도 갖지 마시고요. 그게 잘 잘 됐냐 이것만 보세요. 그지? 어떤 스타일로 오면은 막 싫어해. 뭔 스타일로 오면은 막 다 굉장한 같이 좋아해요 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것이 얼마나 잘 소화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냐. 뭐가 됐든 다. 그렇지. 그렇게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대종사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말하죠. 통만법 명일심 이런 말도 하시고 우리 교법의 총서로는 통합 활용하자고 하시고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통합 활용 얘기를 하면서 딴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안 그래요? 그게. 자, 이제 그 서설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자, 저번까지 영산 시대를 끝났다고 했는데 오늘 영산 시대를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정리할 거예요. 자, 영산 10상 중에서 영산이 많아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관청기이상, 두 번째 삼령기원상, 세 번째가 구사고행상, 네 번째가 입정상, 다섯째가 정황대각상, 여섯째가 영삼방언상, 일곱째가 혈인 법인상. 7개나 영산이 7개가 있어요. 그만큼 영산이란 곳은 가치의 보고예요. 7개니까 13 중에 7개면 이게 정산영산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 정산영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잖아요. 정산영사님이 너무 편파적이시네. 어찌 변사는 하나 딸랑 나누시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와 시간은요 양적 시간이 아니에요. 알 수 있죠. 이게 양적인 시간이 아니야. 그게 얼마나 그 가치의 의미가 있냐가 시간에서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영산이 이렇게 가치의 보고예요. 가치의 보고. 제가 이 교사 이게 처음에 나갈 때 목차 또 펴보세요. 또 핍니다. 이제 목차 보시라고 했죠. 내 책 볼 때 반드시 목차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부하는 요령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제 1편, 2편 한번 봅시다. 2편에 회상의 창립이 나와요. 근데요, 보면은 회상 제2편 1장, 2장까지가 제1대 1의 12년사예요. 12년까지를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그래 놓고 3장이 뭐냐면요. 제1대 2회사예요. 2회. 2회도 몇 년이에요? 12년이에요. 근데 한 달락. 자, 아니 너무하시네.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 이걸 좀 이만큼 같이 좀 양적 균형을 좀 갖추셔서 쓰셔야지. 이걸 내 따지겠네. 이렇게 하면은 이 시대에 사셨던 분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근데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12년사는 이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기를 보면 차례를 보면 제1편 4장까지가 바로 영산이에요. 영산시대예요. 5장 1장까지도 5장 1편까지도 원래는 영산시대인데 일단은 편의상 제1편 4장까지가 영산시대입니다. 이걸 한번 오늘은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관청기이상이 우리가 공부를 막 했어요. 공부했죠? 네. 관청기이상. 네. 그때 가가지고 옥녀봉 올라가려다가 힘들어서 안 올라갔죠? 네. 안 올라가기 잘했어요. 내가 안 올라가고 싶었거든. 힘들어. 먼저 그러면 옥녀봉부터 올라가야 돼. 시작할 때. 그러면 관청기이상을 공부해서 나에게 뭔 관계가 있어요? 대종사님 역사를 알아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나의 영상 성지, 나와의 영상 성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이런 지점을 잘 잡아야 이게 도움이 돼요. 도움 안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선반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어떤 정보들을 그냥 위에다 쫙 올려놓고 아니면 노트에다가 다 적어놓고 이제 이렇게 끝.
덮으면 끝.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고민. 관청기상은 제가 참 많이 말했어요. 그 시간에도 관청기상의 내용이 대소유무하고 아주 어떤 그게 태동되는 사건들이다. 변호사님께서 나중에 대소유무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런 태동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나의 관청기상이라면 내가 어떤 의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 의심이랑 우리는 그냥 어려우면 대소유무 하면 돼요. 대소유무. 그러면 내가 평소에 대소유무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의 관청기상은 뭐냐면은 대종사님의 관청기상을 공부를 했으면 대종사님한테 딱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대종사님 같이 내가 관청기상을 해야 돼.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서툴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지순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옥녀봉이 계속 있어야 돼. 여기도 옥녀봉, 저기도 옥녀봉. 옥녀봉이 계속 옥녀봉이 올라가서 구름 한 점 만져보자. 이거 계속 내가 해야 돼요. 저 하늘은 어찌하여 높고도 파랄까? 어머니께 물어도 아버지께 물어도 도무지 알 수 없네. 대종사님 하늘 보고 의심이 걸리셨네. 이걸 내 삶에서 해야 돼. 대소유무로.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공포심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굉장히 공포심이 있고 정부에 굉장히 반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공포심입니다. 정부도 공포심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포심이 생겨도 우리는 단순히 우리는 외부에서는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도 우리가 이것도 대소명으로도 봐보고 거기에 바탕에서 어떻게 시비회를 해볼까도 나름대로 살펴보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공포심이 어디 있어요? 공포심이 어디 있냐고요?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공포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포심을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과제 상황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이 지금 계시면 그런 거 하셨겠죠. 만일. 그러니까 영산에 우리가 가면 영산은 이제 성지순례 할 때는 시공간의 장소여야 돼요. 그거가. 시공간의 장소죠. 분명히. 그러나 성지순례를 마치면 그것은 이제 그 시공간은 나의 삶의 시공간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과제예요. 이런 게. 3년기원상은 어쩌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청기상이 뭐냐? 나의 옥녀봉이 뭐냐? 이거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3년기원상은 나의 3년기원상은 뭐냐? 나의 삼바째 마당바위는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소년 대종사가 삼바째 마당바위까지 걸어가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삶에서 어디를 걸어가요? 이렇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대종사님의 그 삼바째 오르는 길을 신분의상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목적의 길이 있어요. 뭘 하려고 하는 목적의 길이 있다고요. 이런 길에 대해서 신분운성을 어떻게 거기에서 적용하고 나의 체험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삼바째 마당바에 가서 대종사님께서 어딘가 기도를 했어요. 누구한테요? 산신령. 나중에는 대종사님은 이 산신령의 정체를 알아내세요. 가면을 벗겨버리세요. 대종사님께서 가면을 그 역사 이래로 수천 년, 어찌 보면은 신석기 시대 때까지는 몇만 년의 인류가 이것이라고 했던 그 가면을 대종사님께서 그 구도의 힘으로 벗겨버립니다. 대각의 힘으로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산신령은 바로 천지의 도다. 천지은이다. 다른 말로 이론상의 진리다. 밝히셨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대종사님 같이 천지의 도가 뭔지를 느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원을 하고 뭔가 기원을 하고 바람이 있을 때 거기에 천지의 도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 과제가 있어요. 교단의 과제가. 기도를 하는 곳에 천지의 도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부모의 도가 없어요. 동포의 도가 없어요. 법률의 도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후퇴했어요. 대종사님이 대각으로 밝혀놓은 자리에서 후퇴해버렸다고요. 퇴행을 했다고요. 어찌 보면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의 욕망과 욕구가 위로가 받고 충족되고 이런 기도를 해라고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그게 정명승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걸 제시를 한 거예요. 맞죠? 3년 삼바째 마당바에서 뭘 하셨냐고 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나의 기원이 있는 자리에 과연 정말 도가 있냐 이거예요. 사은의 도가 있냐. 사은의 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 보은이 있냐 배은이 있냐 이렇게 봐야 돼요. 사은에 보은이 있냐 사은에 배은이 있냐. 도를 알아서 도를 따르면 보은이 있을 것이고 도를 따르지 않으면 배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욕망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것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욕망 속에 사니까. 그러나 그 욕망을 최소한 그 대종사님의 대각으로 밝혀놓으신 이 도하고 관계에서 가야 돼. 고민해야 돼. 우리가 계속. 고민할 수밖에 고민해야 됩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산에 가가지고 삼바째 마당비를 딱 올라갔는데 기도를 했는데 도가 없어. 이론상이 없어. 그럼 어찌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종사님이 슬퍼지시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면 우리가 삼령교원상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죠. 삼바째 마당바에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명상을 하든지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이 숙제를 이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어떻게든지 들어서서 가냐 아예 그 길 안 가버리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 길을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슬픈 것은요. 이런 상지를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삼바째 마당바에 가서 딴 말이에요. 내가 너무 슬퍼.
그게 이제 그 정보를 잘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거 너무 또 길게 가면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구사고행상 범위가 엄청 넓어요. 장소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구호동을 가면 부친의 그 사랑이 있어요. 그 부친의 그럼 우리가 보통 부친의 사랑이라면 막 절대적인 지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아버지하고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대종사님 아버님의 그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식 키우면 저도 우리 아들이라고 하나 꼴라당 있는데 이놈이 아들 하나를 내가 관리를 못해요. 안 돼. 말 안 들어. 제가 잘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감명을 주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거래를 하든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거래한다. 협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모운 하면 부모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탄생가의 부어, 거기서 어머니, 그런 계기가 다 대종사님이 부모 도를 밝히는 계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구호동에서의 아버지와 관계에서도 다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남들이 우리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기로, 그 부모와의 관계의 계기로 대종사님은 부모의 도를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대종사님 부모님은 대종사님께 막 절대적으로 잘했다고 딱 생각할 거예요. 그러겠어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대종사님 그래도 후원을 하시고 한 그런 방향은 있어도 잘 그래도 했지만 거기에 디테일로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거 속에서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지혜의 자리를 밝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또는 대종사님께서 이제 진짜 스승을 찾아다니는데 결정이 하나만 말합시다. 이제 대종사님 그 소원을 풀어준다고 요 얘기는 그 처사 얘기인데 아마 이 처사 이거예요. 이 얘기 전개 과정은 아마 아버님이 대종사의 부친이 미리 어딜 알아봤나 봐. 아들의 소원을, 아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 꽤나 이제 그때 당대 그래도 꽤나 한 그런, 아마 무당이었을 거예요. 무당이라 말하면 또 이렇게 개념하는 게 이게 좌무, 앉아서 독경사였을 거예요, 아마. 좌무. 전문직이죠. 상당한 지식을 가져야. 예를 들면 이런 책도 어느 정도는 다 외워서 이렇게 쫙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의 어떤 그 절차 같은 경우를 다 숙련돼 있는 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것이 굉장한 수련을 통해서 돼야 되는 거고. 모든 분야는 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왔는데 대종사님 이렇게 와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 대종사님 그 옛날 그 구호동 사진을 보면은 외양간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여기 나와. 제가 이것을 부탁을 해갖고 옆에 뭐가 있었는데 그걸 지웠어. 여기 있다. 55쪽. 이 사진을 요 밭 있죠. 밭 있죠. 밭.
이것은 옆에 있는 바닥옷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든 거예요. 대충 이럴 것이다. 원래 사진 그대로가 아니에요. 여기 막 사람 있고 그러는데 사람을 빼내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대전산 구호동에 있는 대전사님이 사셨던 집으로 추정이 돼요. 이 집이 이 사진으로 잘 봐두세요. 지금은 없어요. 사진인데 옆에 있는 것이 외양간으로 봐요. 옆에 있는 거. 예. 보는 쪽에 오른쪽. 예. 외양간을 보는데 외양간이 크죠. 그러니까 아마 소를 뭐 한 마리 이상 옛날에 소 2마리 정도 키우면 큰 부자입니다. 간단치 뭐 이게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면 소를 주겠다 할 정도로 아버지가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굉장히 큰 결단이죠. 저는 이렇게 이것에 대한 이정재 교수의 설은 이정재 교수도 설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요. 이분이 민속 그 박사 전공자세요. 이분의 설은 아마 아버지로서 앞으로 생계도 있고 하니까 무속의 그러니까 좌무의 일로 생계를 꾸려가도록 아마 추진한 것 같다 이렇게 봐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 여기서 반발하시는 분도 많죠. 저는 동의합니다. 제 입장은 동의합니다. 뭐 무속이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두지 마세요. 뭐 이건 좋고 나쁘고 막 이런 건 다 그냥 아예 버리세요. 아예. 그래서 그리고 어찌 보면 일정 기간 동안에 소태산 대종사는 좌무 그러니까 독경 있죠. 좌무 좌무 이게 앉아서 이렇게 진 같은 거 치면서 이렇게 경전 같은 경우를 쭉 암송을 해요. 이 수련도 어느 정도 했다고 저는 봐요. 대종사님. 그 근거로 옥추경을 봐요. 옥추경이라는 경전은 좌무했을 때 필수, 우리로 말하면 정전 같은 책이에요. 아주 모르겠어요. 정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중심 그 텍스트예요. 이 텍스트는 뭐 소태산 대종사가 그 6대 요령이라고 우리 교서에 아주 근간이 되는 그걸 만들기 전까지도 방법적으로 사용을 해요. 1930년대까지 총부에서도 사용을 하고 원대 박물관에 가면 옥주경의 판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번역도 하고 막 했던 책들이 있습니다. 심심하면 가서 열람해서 보세요. 제 같은 가서면 그 시간을 있으면 가서 열람해서 봅니다. 누가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만져보면서 저는 그 기를 느껴요. 이걸 대종사님이 만졌을 것이다. 내가 이게 시공을 통해서 내가 쫙 만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종사님하고 손을 만져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이 틀리지. 이게 아니 난 만져본 대종사님이 그 선생님도 많이 만질 수 있겠죠. 그냥 쫙 그냥 선생님의 이 손길이 나한테 다 와 있어요. 제가 이게 간단한 손이 아닙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내가 사는데 그걸 뭐하냐 그러면 내가 참 안 됐다. 안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좌무를 하는데 그걸 할 때 상당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방을 원해요. 그게 뭐냐면 깨끗한 방, 정한 방.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그때 그 말이 나와요. 어찌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생사가 없는 데가 있냐고.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사고행에서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봐요. 많은 과정을 밟으셨겠죠. 많은 과정을. 근데 그것을 사람이 밟아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확고함이 생기신 겁니다.
저는 구사고행상의 핵심을 그렇게 봐요. 이 점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도 제가 중요하게 써놨어요. 강조를 해갖고 이거 별로 강조를 안 하더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저의 그 해석이 중요 지점이에요. 이게 구사고행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여러 과정을 밟았어요. 여러 과정을 밟았으나 핵심은 인도상요법으로 결국은 주결을 하셨다는 겁니다. 확고함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전을 봐도 인도, 인간, 사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그 소태산 대종사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의 길을 별로 관심 안 갖고 다른 데 관심 있으면 대종사님하고 핀트가 어긋나요. 우리가 인도를 뭘로 봐야 될지 그것도 이제 고민인데 어쨌든 그래서 대종사님이 인도상 요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그러면 나의 구사고행상은 어디 있냐 이겁니다. 나의 구사. 스승님이 거기 구사라는 건 스승님이거든요. 스승님 어디 있냐 이거죠. 내 삶에서. 인도를 벗어나면 무조건 아니에요. 일단 제 사고는 별로 제 표현도 안 해요. 그냥 좋다 싫다도 안 해. 속에서만 해. 아우 뭐 이렇게 속에서만 해요. 속에서만 가만히 있어요. 속에서 거 이상도 안 해요. 표현도 안 해요. 어쨌든 말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그 스승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참 그것을 답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봐요. 그 스승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님이시고 소태산 대종사님은 우리에게는 그냥 정전 그리고 넓게는 우리의 전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정전과 교서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곳 이걸 우리가 일명 교당이라고 하죠.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교당이가 없으면 뭐 어쩐데? 어쨌든 찾으셔야 돼. 구사. 근데 저는 이 사는 바로 인도상 요법을 밟아갈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 해석이에요. 그것은 그 영산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내 삶에서 계속 내 삶과 연결돼야 돼. 그러면 나의 구사고행상은 어디에 있냐? 나의 구호동은 어디에 있냐? 대종사님께서 구사했던 그러한 구사처는 나의 삶에서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찾아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강변입정상. 대종사님 강변입장 우리가 입정의 사건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세 개를 얘기해요. 첫 번째, 노루목에서 밥 드시다가 수저 딱 놓고 잊어먹고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맛있는 걸 놓고도 내가 잊어먹고 TV를 본다든지 맛있는 거. 나 진짜 굉장한 경험을 했어. 맛있는 거 있는데 놓고 TV를 보고 있는. 그 다음에가 거기 지금 귀영바위 집 거기에서 소변을 보시는데 그 이렇게 바지를 추스리지 않고 그냥 멍하니 계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는 강변 말대로 선진포에서
장에 갔다가 장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자네 뭐하나? 그리스도는 가만하게 그 망하의 경지죠. 망하 나를 이렇게 완전히 망하의 경지에 드시는데 이 강변 입정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거예요. 입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뭐 입정하면 나오잖아요. 우리 그 언어도단 입정처, 언어도단 입정처나 강변 입정상이나 같은 말이겠죠. 그게 다른 말이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근데 대종사님은 입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용을 좀 저는 풀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 책에 좀 써놨는데 아마 대종사님은 부모님한테 굉장히 죄송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어찌 보면 불효자라는 그 마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특히 아버지의 뭐 기대.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셋째 아들이에요. 거기에 대종사님이 쉽게 말하면 기대를 하고, 어찌 보면 사업으로 따지면 후계자 같이 한 것이죠. 사업으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두한다고 막 그냥 어디 나가면 대종사님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돈 타갖고 나간 거예요. 나로만 하면 내 아들 녀석이 뭐 한다고 뭐 학원비 가져가고 뭐 가지고 내가 야야야야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이런 것 좀 현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좋게 이해하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만일 본인 자식들이 그런다고 뭐 어쩌실 거예요? 가만히 두겠어요? 그냥 거의 죽여요? 내가 죽어버려? 아니 대종사님 부모님도 그러셨겠죠. 대종사님 부모님도 속 터져 죽으셨겠죠. 또 결혼까지 했어. 그러다 또 이제 그 19세에 낳던가 첫 딸을. 근데 또 이제 자식도 낳아. 그러니까 아버지 막 입장에서는 막 나는 생각을 해보면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속 터져요. 그렇게 이해는 안 하죠 우리가. 대전사님 그러니까 어쩌면 속 많이 섞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하면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참 애매한데. 근데 대종사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또 대종사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당신은 이걸 해야만 돼. 우리가 인간이 특히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지점 같습니다. 이 지점이. 그러니까 다 이해가 돼요.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거기서 그만둬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죽도 밥도 아니야. 그리고 과연 또 인생이 행복하시겠어요? 그게. 우리 뭐 대종사님이 아우라 다 빼버리고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게요. 부모님 입장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부모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대종사님을 자식으로 지금 있어. 어쩌실 거예요? 어쩌실 거예요? 고민도 많고 그러면 대종사님도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대종사님이라고 그러면서나 뭐 그냥 그러셨겠어요? 내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일을 장치 어찌할 거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그 탄식, 그 어떤 계속 이 일을 장치 어찌할 거는요 탄식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뭘 할 때도 이 일을 장치 어찌할 거 그래요. 이 말은요 계속 가요 대종사님. 거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 입정에서 아마 그러한 그 불효에 대한 마음에서도 이제 그것이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말은 이렇게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생겼던 그 갈등 같은 데서 이제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입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입정 뭐 좌선 열심히 하면 뭐 입정이 들고 이렇게만 이해해버리면 입정이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마력 그 사실은 그대로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전에는 막 너무 막 늘 끌려다녔어. 근데 이제 이 마력에서 벗어나셨던 것 같아요. 첫째. 그 다음에 대종사님 입장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쫙. 대종사님 내가 한번 된다고. 내가 이런 거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대종사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대종사님이었다면 난 두 번째는 뭐가 힘들었냐면 구도에 대한 이 미진함이에요. 뭔가 이게 뭔가 이게 그래. 이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답답하고 그러셨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찌 보면 한이죠. 한. 안타까움, 한 어떤 좌절감, 뭐 또 미련도 있었겠죠. 이것도 이제 이 힘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봅니다. 이거 쉽지 않죠.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삶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나라 잃은 서름 같은 경우도 계속 봐요. 거기 대윤사님의 이게 이게 기록이 많이 안 돼 있지. 대윤사 행실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 거기에 대한 이 울분도 많이 계셨는데 그것도 일단 벗어나요. 이게. 그리고 또 주변에 너무 민초들의 힘든 걸 많이 봐. 이런 것에 그냥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을 또 기존과는 다른 차원으로 입정이라는 게 그래요. 대표적으로 봅시다. 이 입정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으면요, 강자학자 진화사요법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종사를 너무 이렇게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야 그 뒤에 교리 책에서도 이런 입정이 되기 때문에 강자학자 진화사역 같은 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좌선하고 하면 이 정도 스케일은 좀 갖고 좌선을 해야죠. 어찌자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예. 입정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 교무훈련 때 이 얘기 많이 하대. 난 이거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건데. 자, 컵이 있어요. 컵이 있어요. 컵 있죠. 네. 지금 여기 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근데 뭐가 있어요? 네? 자, 이거 했더니 이거 많이 물어봐. 내가 그때 다른 거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건 그 심심하면 말하대. 이게 이제 인상적이었나 봐. 이게 참 알다가 모를 일이야. 자, 컵이 있어요? 네. 내가 이제 이걸 이렇게 치웠어요. 그러면 지금 컵이 없죠. 근데 뭐가 있어요? 물어보면은 되게 대답을 잘 못해. 계속 있죠. 네. 그렇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게 입정인데
이건 내가 그냥 컵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이게 입정도 수준이에요. 수준이라고요, 수준. 그게 아무나 내 입정, 이 컵 하나 있냐 없냐 가지고 무슨 놈 입정이야, 이게. 그래도 이제 원리적으로는 알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되는데, 자. 내가 어제 부부싸움 했어. 겁나게 안 좋아. 근데, 부부싸움이 있다가, 이 치워. 이렇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있어. 지금 부부싸움이라는 현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이제 대종사님 같은 경우 어느 정도냐면 당신의 삶에서 정말 부모님 생각하면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까딱 잘못하면 불효자가 되냐? 막 기로에 있어요. 막 그냥 평생 한이 되는 불효자가 되냐? 이런데도 거기에 이제 그런 데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마음이 이게 안정이 되겠어요? 안 되죠. 거기에서 뭐 숨 쉰다고 안정이 되겠어요? 거기서 뭐 한다고 안정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대중사님이 입정 이게 망하죠. 나를 딱 그나 좋아했다 싫어했다 또 불효로 고민했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것을 치워요. 치워도 영역이 있는 자리에 그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제가 찔려요. 왜요? 내 수준이 그렇게 안 돼. 나도 꽤나 노력하는데 어떨 때는 여지 없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어떨 때는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전에는 훨씬 더 내가 막 명확히 얘기하고 막 그랬다가 요즘은 누가 그래요. 갈수록 참 말이 참 이제는 앞뒤에 안 맞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찔리니까 그래요. 찔리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가 어떻게 입정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입정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정신수양 이해 쉬워요. 정신요약 탁탁탁탁 맞아요. 그냥 정신수양 설명하면 지금 정전에 나와 있는 정신이 뭐고 수양이 뭐고 완전히 당신 경험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내가 이제 농담으로 막 뭐라고 말했는데 요 대종사님의 입정 얘기하는데 설명을 못해. 그러면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대종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설명돼야 돼요. 제 설명이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이것은 대종사님 말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게. 뭐 이제 컵 정도야 우리가 치울 수 있죠. 자, 이게 뭐가 봐요? 그래놓고 지금 뭐가 봅니까? 그러면 이제 대상에 갖던 관심을 이제 대상이 드러나는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완전히 이제 그 어떤 바깥에서 어떤 그 충격이 가지 않는 이상은 깨어나지 않을 정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게 바깥에서 누가 아까같이 이렇게 자네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치지 않으면 막 며칠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마 안 건들고 누가 계속 있어. 안 그러면 이렇게는 비가 오겠죠. 확 비가 오면 비가 이제 떨어지니까. 감각이 깨어지지. 이제 그 안에 그렇게 있었던 감각에서 뭔가 그게 다른 감각을 느끼시는 거죠. 이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게 강변 입장상을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이 정도 설명하려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제 수준으로 가장 많이 지금 설명하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런 내용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문장으로 좀 써져 있어요. 이 책에.
또 문장으로 썼다 보니까 또 제 의도대로 또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지금 읽어보면 뜻이 더 정확해질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하는 그 입정의 경험을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하실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입정의 경험을 할 수 있나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할 수 있으세요? 뭔가 누군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들도 이제 교학이 있다 보면은 참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참 수학이 어려운 문제들이 저한테 떨어져요. 그럼 뭐 저녁이라도 무척 노력해요. 무척. 그 오에서는 많이 실패해요. 어쩔 거예요? 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실력이 못 되는데 이제 저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참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자, 감염장 거기까지 하고 드디어 입정이 됐으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 다음에 장항대각성이죠. 그러면 입정은 더 낮고 대각은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언어도단이 입정처가 이론상이 진리인데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입정의 그 경험이 이제 말 그대로 출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근데 그러나 입정에만 있으면 확인이 안 되죠. 확인. 그렇게 이제 확인하신 거예요. 이게 같은 것을 전에는 입정에 있었고 뒤에는 확인되고 이건데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경계가 있는 상태의 입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명사님 입정은 경계를 이렇게 탈락시켜버리는 입정이니까 이제 이런 경험은 쉽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리인 건 아니에요. 경계 속에서 그때그때 입정하는 거나 완전히 경계를 탈락시켜버려서 그 자리에만 머무른 거나 같은 자리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경험의 질이 다른가? 뭐 그렇게 말해야 되나? 근데 대운사님 이제 이걸 확고하게 아시죠? 확고하게. 자, 그러면 이제 장항대학, 장항이 뭐예요? 노루장. 그래서 노루목이라 하는 거예요. 그 노루목의 한자가 장항이에요. 전국에 장항 엄청 많습니다. 노루목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그때 한번 영산에 갔을 때 내가 뒤로 돌아를 안 해갖고 나중에 가서 뒤로 돌아를 해봐요. 뒤로 돌아 하면 이게 완전히 그 길룡천에 이렇게 노루가 이렇게 물 먹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 산세 자체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풍수학적으로도 장항 노루목이라 해야 맞아요. 그게 그런 곳이에요. 그 자리도 말대로 그 동네의 기도터예요. 교당이라고 뭐 좋고 옛날 기도터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노루목이 우리로 말하면 교당이에요. 교당. 저쪽은 성당, 교회, 절 그런 곳이에요. 우리 전통 무속에서 성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무들이 안 베지고 계속 보존됐던 겁니다. 대운사님 있는 데가 다 그런 곳이에요. 또 어디? 귀영바위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봤던 큰골 정자나무 샘터도 그런 곳이에요. 그 나무만 다른 것은 다 뱄어요. 뭐 했는데 그 나무는 그대로 둔 거예요. 나무의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연세가 달라 나무가. 연세가. 그곳에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는데 대각을 하시죠. 제가 그 출정한다고 했잖아요. 출정. 입정에서 출정을 하는데 같은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제가 농담으로 제가 지금 이제 일원상 탑 있는 데는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마당을 이렇게 마당에서 나오셔서 그래야지. 이렇게 마당에서 나오셔서 좀 더 거니셨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 의미가 있으니까 대중사님이 걸어가셨다. 이렇게 모르니까. 그래놓고 이제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정신이 쇠락해졌다 나오죠. 뭐 거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 건 다 쉽게 말하면 이런 쌍자리가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대명사 대각에서. 그러시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생겨요. 확인. 그래서 동경대전 그 규절범서나 궁궁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쌍을 딱 느낀 거예요. 대인사님이 이 원을 보고 이런 쌍이라고 느낀 게 아니에요. 이걸 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원이 가진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딱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역에 나오죠. 주역에 뭐라고 나와요? 주역에 여천지 합기덕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도 보면 딱 알아요. 천지를 딱 보면은 벌써 대명사입니다. 달라. 지금 딱 천지를 보면 이 천지가 옛날에 대상, 그러니까 분별 대상으로서 떨어지는 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입정에서 나왔으니까 말이 되지. 이게 입정에 든 게 이 입정 자리에서 보니까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이 컵이 보는 그 자리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로 지금 맞죠? 네. 자, 이건 이제 확인돼야 됩니다. 이 자리로 천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천지예요. 여천지 합기덕.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천지의 여기서 여천지면 이게 도예요. 도. 천지의 도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도로서 드러나는 이게 합기덕. 그러니까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여기륭 합야장, 여귀신 합기기륭. 이런 게 그냥 탁탁탁탁. 이게 문자를 공부해서 해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체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봐서 그냥, 뭐 개인이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이해돼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여천지 합기덕. 천지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은이 언제냐면 대각 하실 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 딱 보는 거, 산신령이 그거 있구나. 이렇게. 산이 뭐예요? 천지지 않습니까? 그 산이라는 그 신령하다는 것이 뭔지, 이게 뭔지 알으셔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게 교전하고 계속 어긋나요. 이 교사는 교사대로 공부하고. 근데 여기 교사에서 공부한 이런 소태산 대종사는 따로 계시고, 정전 공부하면 정전 공부의 소태산 대종사 따로 계시고, 어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 파가 달라? 교사파, 정전파 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자, 그때 대종사님께서 중요한 것이 출정 과정 올 때 머리도 깎고 손톱도 자르고 막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대종사의 대각의 특징이에요. 활동, 생활. 여기 나와요. 이게. 생활 바깥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종사님 세수하는 탁 그림으로 대각을 표현하면 좋겠다. 옛날에 손톱은 칼로 잘랐을 건데 칼로. 그러니까 머리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요즘은 집에서 안 자르죠. 세수밖에 없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확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생각을 넘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한 생각이? 이게 탁탁 자기 마음속에 와야 돼. 아, 맞다. 죽비를 드러내나, 컵을 드러내나, 교전을 드러내나, 이게 한 생각에서 안 벗어. 근데 이렇게 이제 단순한 걸 하면 이제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복잡하게 갑니다. 이제 겁나게 복잡한 걸 갖다 들이대면 이제 멀미하죠. 이제 그런 실력은 이제 우리가 자기가 계속 가야 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성리 공부를 한다니까 성리품을 보고 이해가 됐어요. 성리품이. 근데 요원품으로 딱 하면 그거하고 이런 상황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시는 거예요. 쭉쭉쭉 가는 겁니다. 대종사님 이때 이 한 자리로 다 해결해요. 한 생각 안 넘어요. 한 생각 안 넘는다면 다, 그렇죠. 천지가 드러난 자리도 그 자리고, 부모가 드러난 자리도 그 자리고, 동포가 드러난 자리도 그 자리고, 법률이 드러난 자리도 그 자리고, 재벌이 드러난 자리도 그 자리고, 조사가 드러난 자리도 그 자리고, 범부가 드러난 자리도 그 자리고, 중생이 드러난 자리도 그 자리고. 이게 이런 것이 이 대각을 보면 파삭파삭 이해가 돼. 그러면 나의 노루목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이 자리 밝히면 나의 노루목이 있는 거예요. 살면서 밝힐 수 있냐? 밝혀야 돼요. 안 밝히면 안 돼요.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것도 카트. 그 다음에가 이제 영산방언상. 이건 진짜 이제 대종사님이 참 특징인데, 대각을 하고 나서 바로 고생길로 들어가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영산방언상도 과연 이게 영산방언상을 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셨냐. 그때 제가 이제 이 정관평이라는 이름을 그냥 막 풀어봤어요, 제가. 막무가내의 풀이에요. 이제 제가 이건 진짜 막 풀어내는 거예요, 제가. 말 그대로 이게 올고들정이에요. 고들정이에요, 고들정. 그러니까 그름이 없는 자리예요, 그름이 없는 자리. 그름이. 우리가 그름 여건만 할 때, 그 자리를 관해라. 어디서? 자기 삶의 평야에서, 논에서, 자기 삶의 농사 짓는 곳에서. 내 삶에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정관평을 참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말한 말이 있어요. 신심의 유무, 솔성의 도, 이 설명이 있어요. 복락의 소종내,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런 것을 대종사님이 어떤 자리에서 하냐? 아까 대각, 입정, 출정 그 자리로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여기예요. 방언공사를 대종사님이 궁극적으로는 바로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염원했던 것이 당신의 이 대각에 말씀해 주신 그 자리로 방언도 해라 이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그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지점을 우리가 많이 읽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내 삶의 방언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삶의 방언. 내 삶에서 방언은 어디 있냐? 고민이죠? 이것도? 너무 막을 게 많아. 근데 막을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아까 입정, 출정에서 한 대가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여기서 딱 끊어버려. 그리고 방언이라고 막 해요. 이제는 우리는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정관평은 어디 있냐? 나의 영삼 방언은 어디 있나? 고민해야 됩니다. 또요? 마지막이네? 시간이 넘어갔어. 아, 이거 참, 이거 내가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네. 혈인법인상인데, 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뜻은 다 우리 각자 하지만, 여기서 사무요원이라고 말할 때, 이게 사무요원의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 사무요원의 자리는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입정, 출정의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그 지점을 이제 강조할 때가 됐습니다. 법인 기도에서 법인이 되는 자리가 어디냐 이겁니다. 법인이 한 자리도 결국은 입정, 출정의 자리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될 때가 왔어요. 제가 아까 초두에 말했죠?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죠? 자, 제가 이 지점에 이제 지금의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석을 제가 이제 강조해 보는 겁니다. 뭐라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들으시면 자가 지금 뭔 얘기한데 왜 자가 저러지?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시대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의 그 역사와 거기에 담긴 뜻은 이제 이렇게 풀어가야 맞아요. 그 일원상의 진리에 근거해서 모든 행보들이 다 사은사요 삼합팔자하고 맞게끔 풀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자리가 일원상이라고 밝혀야 됩니다. 사무요한 자리도 일원상이고요. 그럼 여기에 서품 14장 101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것이 과제인데 원기 4년 8월 21일 이게 음력 7월 26일이죠. 생사를 초월한 부인단원. 생사를 초월한 자리가 바로 일원상 자리. 대종사님은 어쨌든 이 자리를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에 근원을 하려고 이 일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깨치고 안 깨치고 이것은 두 번째라도 그것의 어떠한 그 시범을 일단은 보여주셨다고 봐요. 우리는 이제 그 시범을 우리는 이제는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의 법인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어. 어찌자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게 고민이에요.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하는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 욕망에만 끌려가. 그러면 이제 향후의 그 소태산이 원했던 이 지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이런 쌍에 견해가 좀이라도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해도 법인 기도를 딱 해도 뭐가 드러나요? 이런 쌍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법인의 자리예요. 인증이 되는 자리예요. 아까 여기 생사를 초월한 그게 사무연 죽어도 여한이 없는 자리예요. 이렇게 저는 풀어주시기를 바래. 한 시간은? 10분? 좀 더 합시다.
20분? 1시간 20분. 오래 하네. 제가 여기 펴보세요. 160쪽. 이거 하고, 또 따로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옥녀봉, 여기 161쪽에 보면, 옥녀봉 얘기 나와요. 옥녀가 누구예요? 옥황상제 딸입니다.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옥황상제라는 게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딸이 있는데 하느님이 아들만 있지 않아. 이 아들만 있는 줄 알아. 이게 지금 예수님 아들만 있는 줄 알아. 딸이 있어요, 딸. 그게 옥녀예요, 옥녀. 이게 옥황상제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언어만 다른 거예요, 언어만 다른 거. 아니,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간단해. 그걸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막 그렇게, 그리고 막 자기 종교 있으면 그건 절대적이고.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옥황상제 이쪽에서는 딸이 있었어. 옥황상제가. 그러면 저쪽 서양에 가서는 아들 낳고, 여기 오면 딸 낳고 그러셨나? 하여간 딸이 있어. 그러니까 이 옥황상제 딸인 옥녀가 단정하게 머리를 이렇게 거기 그 영산에 가면은 이쪽에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댕기머리예요, 댕기머리. 옆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말 안에 느낄 거예요. 여기 댕기겠다 이렇게. 그 댕기머리인데 이제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와탄천에다가 쫙 감으시고 그래서 머리 쫙 해갖고 댕기를 탁 이쪽 댕기머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가면 제 댕기머리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알아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촛대에다가 불을 밝혀갖고 머리를 감고 쫙 하고 법성에서 성인이 오는 것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 설레는 마음이 설레바위에 있다. 이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스토리. 그러면 나는 그러냐 이거야. 내가 옥녀야.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다 심신재개하고 법신불 이런 싸움 전에 쫙 해서 이 서원과 이 신심과 이 공부심이 딱 있냐 이거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여기 이제 많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노루목. 노루목은 재밌는 게 대종사님 대각하신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건 이제 길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앞에 길지라는 것이 이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경계가 있어. 경계가 있는 곳이 길지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구호동에 9마리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니까 이 노루가 안전해. 왜요? 서로 내가 잡아먹겠다고 하니까 안전한 곳이 있다는. 이런 곳을 안전한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계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내가 이 말로 보면 내가 공부심만 있으면은 다 호랑이가 9마리씩 있는 것이 돼요. 내가 공부심만 있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루가 하심을 하고 물을 먹는 것을 공부심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공부심이 없으면 호랑이들이 달라드는데 공부심이 있으면은 경계들끼리 싸워. 아니 괜찮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자, 이제 재미로 내가 해주는 거예요. 가서. 이런 거 구라를 피면 좋아. 이런 거. 공부심이 없으면은 달라들어. 공부심이 있으면 경계가 있는 곳이 길지가 돼요. 이게 그 노루목에서 우리가, 노루목 있죠? 그 지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돛드레미인데 한번 설명드렸죠? 네. 돛을 거기가 돛드레미는 한자로 범연동이라고 원래는 우리는 돛드레미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갈 때 장다리봉으로 쫙 빠져나갈 때 장다리봉이 또 어딘지 모르지. 장다리봉이 선진포 가다 보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바람이 쭉 불면은 거기서 돛을 내려서 바람을 받아서 옛날 배들은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동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돛을 내린다 해서 돛을 내린다. 그 돛드레미에서 대종사님께서 최초 법어를 설해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대종사님의 법에 바람을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럴싸하죠? 네. 설명이?
이건 구라를 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관평을 아까 말했어요. 제가. 아까. 방금 말했죠. 이게 그 그름이 없는 자리. 그게 그르다, 그르지 않다, 이런 것이 다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근원해서 내 삶에서 그 자리를 보고 내 삶에서 그 자리를 실현해내는 겁니다. 이걸 정관평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상전이나 뭐 이사병행 같은 경우도요, 다 뭘로 공부해요? 이론상 이 그림이 없는 자리로 영육상전하는 것이지 그냥 영육상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대종사님 공부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지점을 강조할 때가 됐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입정, 출정 이 자리로 영산 방어상도 대종사님은 하신 것이고 일단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인기도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오래 하면은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이제 영산을 총정리해 봤어요. 할 얘기도 많은데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면은 지루해질 것 같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자기 삶에서 제가 오늘 한번 훑어본 거예요. 대충 잘 자기화하는데 노력해서 나중에 누가 만나면은 어디 가면은 영산을 가면 구라를 많이 떨어주시고 나의 구라라 해갖고 공부담이죠. 우리로 말하면 나의 공부담. 나의 공부담을. 그래서 성지순례는요, 사실은 성지순례가 바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입니다. 왜? 거기서 서로 대종사님과 역대 선지님과 문답할 수 있고요. 거기서 또 뭐가 있겠어요? 감정도 얻을 수 있고요. 마음속에서 해오도 얻을 수 있는 곳이고요. 다 그래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정기훈련장도 되고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예외의 장소도 되고요. 성지순례를 다녀옴으로써 우리의 삶에 분명히 소득 유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그렇게 하는 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타당한 겁니다. 성지는 교당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늘로써 영산 시대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변산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